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응?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당신 같은 노인네는 이 세상에서 매장시켜버려야 돼. 뭐? 노년의 여성에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막말을 하는 남성. 같이 해야 되는 건가?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일까요? 그럴 거면 왜 다시 나를 찾았어? 모른 체 하고 살지. 왜 다시 나를 찾았어? 날더러 당신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보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당신이 내 엄마인 게 너무나 저주스러우니까. 놀랍게도 모자지간인 두 사람.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토록 모진 말을 쏟아내는 걸까요? 원고, 피고에게 쌓인 감정은 이해하나 그래도 원고를 길러준 친어머니입니다. 지나친 비방은 삼가해 주세요.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뭘까요? 평소 원고와 사이가 나빴던 피고는 원고가 집을 떠난 사이에 멀쩡히 살아있는 원고를 사망 신고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아들을 사망 신고했다는 어머니. 이에 원고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법적으로 사망케 한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상대로 저주를 퍼붓는 아들. 이 가족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증언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왔다. 당시 국밥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생계를 꾸렸던 어머니 순영 씨. 어머니에게 유일한 고민은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 밥은 먹었어? 아, 생각 없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어머, 너 일어나봐. 너 얼굴 왜 이래? 아니 너 싸웠어? 아유 이때 정말 당장 신고해야지. 지금. 아, 그러지 마. 아, 지금 내가 신고당하게 생겼어.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돼버린 아들. 엄마, 나 돈 좀 해줘. 합의가 없으면 나 정말 큰일 나. 엄마가 돈이 어딨어? 아, 그러지 말고. 엄마 가게 팔면 안 돼? 야 얼굴 미쳤어. 그 가게 팔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아, 그럼 됐어. 엄마 나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자기의 앞가림을 하기는커녕 툭하면 사고를 치는 탓에 어머니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고심 끝에 가게를 내놓기로 한 어머니. 아들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불경기 탓에 가게가 쉽게 나가지 않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마, 엄마 왔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집안이 엉망이었는데요. 뜻밖에도 아들 종남 씨가 집에 있는 돈을 몽땅 챙겨 가출을 했던 겁니다. 종남아. 그 후 5년간 아들을 찾아 헤맸던 순영 씨. 하지만 어디에서도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다는데요. 종남아, 어디 있는 거야?
연락 좀 해라. 김종남 씨, 준비 왔습니다. 혹시 아들이 편지라도 보낸 걸까요? 김종남 씨하고 동기 왔는데. 하지만 기대도 잠시. 가출한 사이 성인이 돼버린 아들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며칠 후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자 더 이상 아들을 실종 상태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순영 씨는 하는 수 없이 종남 씨의 사망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2개월이 흐른 후 어머니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화 끝났어요. 손님의 정체는 바로 5년 전에 가출했던 아들 종남 씨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냉담했다는 아들의 반응.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치한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부터 지은 어머니. 어서 먹어. 얼굴이 말이 아니다. 당연히 말이 아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산송장이 됐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미안해. 그땐 널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망 신고를 한 거야. 됐고, 나 약 좀 사다 줘. 머리 아프니까 약 좀 사다 달라고. 그래. 얼른 갔다 올게. 어머니가 나가자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약속 왔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종남 씨. 종남아. 놀랍게도 종남 씨는 또다시 어머니의 물건을 훔쳐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돼 종남아. 종남아. 아이고 종남아.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다시 집을 나간 후 어머니는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피고는 가출한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던 중 원고의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사망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억하심정을 갖게 된 원고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은 채 거액의 위자료를 달라고 억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니 저 여자는 정말로 제가 죽기만을 바랬다고요. 종남아, 제발 오해 좀 풀어. 몇 번을 아니라고 말해.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 아들은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몰아세우는 걸까요? 지금 피고 측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사망 신고를 했던 것은 입영 통지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 크게 당황하는 어머니.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외아들이 5년 만에 나타나 어머니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해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아들이 일방적으로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이러한 소송을 벌인 것처럼 보였지만 재판 도중 두 사람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를 모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은 7년 전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왔어? 피곤하지? 그럼 피곤하지? 안 피곤하겠냐? 왜 또 그래? 가게에서 무슨 일 있었어? 가게가 아니라 내가 당신 얼굴만 보면 복장이 터져서 그래.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당신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꼴 보기 싫어. 저리 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 동주 씨.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지나치게 구박했다고 합니다. 종남이 왔구나. 성품이 유순했던 아버지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어머니의 냉대를 견뎠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엄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왜? 아 지금 급하다고. 지금 어떻게 가? 지금 그게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빨리 와. 잠깐만 갈게요. 죄송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종남 씨가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간 겁니다. 엄마 어떡해? 아빠 가출했나 봐. 내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아빠 중국 갔어. 중국?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친구가 중국에서 사업하자니 일손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래서 갔어. 아유, 엄마 가게 가봐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중국에 간 뒤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중국으로 떠난 지 한 달 후. 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해졌다고 합니다. 늘 만취에 들어오거나 돈을 물쓰듯 했다는 어머니. 엄마 요즘 왜 그래? 맨날 술 마시고 옷 사고.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아빠가 중국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잖아. 엄마 아빠 걱정도 안 돼? 중국 간 뒤로 돈만 못 치고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무슨 일? 진지하게 생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그치? 아유 얘들아. 그렇게 아빠가 걱정되면 네가 직접 찾아가든가. 엄마 아버지에 대해 무관심하기만 한 어머니 태도에 모자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뜻밖의 폭력 사태에 휘말리게 된 종남 씨.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몽땅 들고 가출을 하게 됐다는데요. 그 후 아들 종남 씨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안전사고를 당하게 된 종남 씨. 그 길로 병원에 찾아갔던 종남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입원이 안 된다니요. 그게 죄송한데 선생님이 사망한 사람으로 확인돼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은 사람이라니. 죄송합니다. 전산상 사망 신고로 확인되기 때문에 입원이 안 되세요.
종남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반가움보다는 원망이 앞섰던 종남 씨. 머리 아파. 약 좀 사다 달라고. 그래. 처음에는 신분 회복에 필요한 서류만 찾아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서랍장에서 수상한 서류를 발견하게 된 종남 씨. 이미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던 어머니. 놀라운 사실은 피보험자가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죽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아빠 중국 가시다 그랬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가출한 직후 보험을 가입했고 최근 사망 신고를 하면서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던 겁니다. 뒤늦게 어머니의 속셈을 알게 된 종남 씨. 알고 보니까 엄마는 보험금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저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사망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종남아, 이건 차마 너한테 말할 수 없었는데 너희 아빠 중국에서 사고당해서 죽었어. 웃기지 마. 아빠가 죽긴 왜 죽어? 엄마가 보험금 타려고 꾸며낸 짓인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지금 원고 측에서는 근거도 없이 피고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남편 김동주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아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피고인 측. 아버지가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설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재판장님, 원고 측 마지막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채택합니다. 재판을 판가름할 원고 측의 마지막 증인. 과연 누굴까요? 몸이 불편한 듯 보이는 백발의 남성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증인의 정체는 놀랍게도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순영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가출했다가 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 보험금을 노려 자신과 아버지를 사망 신고했다는 아들의 주장. 사망 신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어머니의 주장. 그런데 재판 도중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 증인은 7년 전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동안 왜 가족에게 연락 없이 잠적했던 겁니까? 암벽이 아니고 납치됐어요. 재판 도중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그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7년 전 어느 날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보,
고마워.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하네. 됐어. 이제 와서 뭐 그런 말. 다 내 팔자지 뭐. 미안해.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땐 꼭 호강시켜줄게. 그래. 다음 생이 있다면 거기서 만나자. 자, 마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냈던 남편. 그런데 차를 마신 후 기절한 듯 잠들었던 동주 씨. 그가 깼을 땐 낯선 남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당신들 누구예요? 당신 집사람이 당신 우리한테 팔았거든. 네? 듣고도 믿기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 평소 무능력했던 남편을 아내가 강제 노역하는 섬으로 팔아버렸던 겁니다. 노예 생활은 그야말로 처절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된 중노동을 계속해야 했는데요. 워낙 허약한 체질이었던 남편은 이런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거 야, 밥 먹기 싫어? 네 몸값이 얼마인데 빨리 안 일어나? 밥값 좀 하라고. 안 일어나? 일어나요. 야, 지금 결국 남편은 노예 섬에 갇힌 지 1년 만에 중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하자 쓸모가 없어진 동주 씨. 처음에 그를 데려갔던 사람들은 인적이 드문 도로 길가에 동주 씨를 버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주 씨는 아내의 진짜 계략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후 무용고자 신세로 장기간 요양원에서 지냈던 동주 씨. 그런데 얼마 전 아빠. 어머니의 계략을 알게 된 종남 씨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나 알아봐요? 처음에 아내가 한 짓을 알았을 때만 해도 그냥 죽은 듯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나쁜 말 알고 우리 동남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픈 아빠를 저렇게 버리다니.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니야, 종남아. 나 그런 적 없어.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나 그런 적 없다고. 원고 측에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합니다. 무슨 내용이었기에 어머니가 이토록 당황하는 걸까요? 7년 전 피고가 남편을 팔아넘긴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사망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며 브로커에게 300만 원을 건넨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죠. 그래! 내가 팔아넘겼어!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뒤치다꺼리에 생활비까지 되느냐고 내 뼈꼬리 다 사갔어요. 저 사람 만나서 개고생하면서 내가 자랐는데 보험금 1억 받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엄마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돈이 좋아? 나만 좋자고 그랬겠니? 20살 이후로 네 입으로 들어간 쌀, 네가 입은 옷 다 아빠 보험금으로 샀던 거야. 자, 두 사람 모두 진정하세요. 자, 그러면 비고 아들의 경우도 일부러 실종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탄 사실 인정합니까? 이미 5년 전에 절 버리고 떠난 애였어요.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괘씸해서 죽은 애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망 신고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자신이 한 짓을 모두 자백하는 어머니.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판결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출한 직후 곧바로 실종 신고를 했고 그 후 원고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사망 신고를 했다. 이는 피고가 실종 선고자들을 악용해 원고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다는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 엄만 천벌을 받을 거예요. 천벌? 하나도 안 무섭다. 돈이 무섭지.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했던 순영 씨. 천벌 대신 또 다른 법의 심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 남편과 아들을 허위로 사망 신고하여 보험금을 챙겨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보험사는 어머니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어머니의 사기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어머니는 받아갔던 보험금을 모두 빼앗겼고 보험 사기로 형사 고소까지 되어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